연신내 역세권, 광진구 자양동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높은 곳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를 받으시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 함께하겠습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특히요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참 커져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 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어떤 이 도시재생 지역의 변화와 가능성이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 가운데 정말 이제 큰 이슈라고 하면 공급 측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도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제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도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도시 재생 지역 뜯어 고침으로써 이런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다양한 정비 사업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함께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도시 재생 지역 자체가 이제 앞으로 뜯어 고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 도시 재생 이제 지역 자체가 앞으로 뜯어 고쳐지게 되겠죠. 이제 완화 정책이 나옴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연신내 지역과 이제 광진구 자양동 두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시재생 지역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지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박원순표 도시재생 뜯어 고쳤다. 재개발 자체를 앞으로 허용이 되게끔 이제 고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박원순 이제 전 시장이죠. 박원순 전 시장 자체가 정비 사업보다는 도시재생에 치우쳐서 서울 노후 밀집 지역 자체를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제 노후 밀집 지역 보면은 이런 뭐 가로등이 세워진다든가 아니면은 벽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노인 복지회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이제 주거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주거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걸로 이제 노후 재생 지역을 이제 그 도시 재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가 없었죠. 이런 도시 재생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구청 안에서 도시 재생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은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 사업으로 또 다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 지역 자체를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도시재생 지역 자체를 개발을 할 수가 있게끔 정비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뜯어 고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천억 들인 페인트 칠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개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보전에 치우쳤던 도시재생 사업의 개발 정비를 포함한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도시재생 지역 자체의 공급 자체를 할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개발, 그다음에 정비까지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 안에서도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이 있죠.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이렇게 도시재생이 묶여 있으면
없었으면은 이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면 개편을 해서 다 허물고 이렇게 공급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박원순 전 시장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했었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있었을 때 2015년도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비 사업이 이제 인허가가 된 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뭐 10년이 됐던 뭐 15년이 됐던 그렇게 이제 공급량 자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근무를 했을 때 인허가 자체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량 자체가 그만큼 부족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인허가 자체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 지역의 경우는 더더욱 슬럼화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급량 자체는 대폭적으로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더라도 서울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만큼 인허가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량 자체가 정말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예산 있으면은 개발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만큼 도시재생 지역 자체는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뜯어 고칩니다. 어떻게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게끔 도시재생도 하면서 공급량도 같이 늘릴 수 있게끔 오세훈 시장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요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바로 저번 주 이제 6월 17일 날 보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요번에 이제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개발이라 하면 바로 이제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량 자체를 늘리고 정비, 도시 재생 사업까지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과 정비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게끔 변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변화는 바로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노밀집 지역의 경우는 주거 환경이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 내용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도시재생 지역, 서울 지역 안에 정말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뭐 더욱더 슬럼화 되지 않고 이제 개발에 따른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이제 투자자분들은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지역 주택 공급은 바로 어떻게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재개발입니다.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6년까지 2만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 정말 많은 도시 재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2만 4천 가구를 정말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울시 주택 공급량 역대 최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정말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말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서울 도심 안에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공급 부족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공급량 대폭적으로 늘려야지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전세 가격도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도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전세 가격도 이제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공급 부족 현상이다.
공급이 정말 많으면 정말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부가 아무리 규제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량 자체도 부족하고 정부의 규제 정책도 한몫하고 여기에 이제 두 개가 합쳐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를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공급량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날 이제 시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바로 투자자는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주택 가격 정말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 가격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억대 넘어가고 있죠. 정말 현금 보유량이 정말 많이 있으신 분들 아니고서야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 정말 가능성이 높은 곳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를 받으시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공급량 확대하려면 재개발 자체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제 재건축은 조금 이제 딜레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 정책 면에서.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 정책 완화를 지금 현재 많이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주거 정비 지수 제도도 이제 폐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연면적 자체의 이런 요건 자체가 폐지됨으로써 이 구역 지정 자체를 이제 정말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재개발 필수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바로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두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연신내 역세권을 보게 되면은 바로 GTX A 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운행을 했을 때 경기도 외곽에서 이제 서울 이제 중심부까지 정말 빠르게 이어주는 이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인 만큼 집가 상승은 당연히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GTX A 노선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집가 상승 크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앞으로 개통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연신내 역세권을 보시게 되면은 GTX A 노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개발 압력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GTX A 노선하고 만났을 때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는 정말 집가 상승 플러스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연신내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하고 근접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정말 많은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죠.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도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한강변의 가치까지 동시에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분들의 경우는 이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주목하셔서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광진구 자양동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정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상담해 드리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뭐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뜨늦은 이제 후회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셔야 되겠죠. 왜? 지금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자체가 정말 활성화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은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의 전략을 빨리 세우셔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신내 역세권, 바로 가성비, 정말 최고의 지역이죠.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서울 안에 소액으로 정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정말 드뭅니다. 그 안에 정말 최고의 이제 호재가 있죠. GTX A노선이라는 최고의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정말 가성비 있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입지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한강변이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단지로 됐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바로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이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